안녕하세요, 우스라입니다. 이번에 총 20회 분량의 포토샵 동영상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진을 좋아하신다면 포토샵에 대해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왜 사진을 하신다면은 포토샵을 배워야 되는지 그 이유가 5가지가 있는데 제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단도직입적으로 우리가 포토샵, 특히 보정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보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생뚱맞죠? 무슨 이렇게 선문답도 아니고, 아니 왜 보정을 공부하면서 보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할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정을 하다 보면은 아이고 내가 그때 현장에서 왜 이런 실수를 했을까? 얼마든지 내가 좀 신경을 썼으면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정을 통해서 다음에 내가 촬영 현장에 가면은 좀 더 신경을 써 찍어야겠다. 그런 어떤 다짐을 하게 될 거고, 좀 더 마음가짐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진에 있어가지고 빛과 공간을 이해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보정을 해보셔야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또 내가 가능한지에 대한 그런 이론이 생기실 거예요. 논리가 생기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정을 안 하시면은 굉장히 더디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보정을 해보시면서 제일 중요한 빛의 성질이라든지 또 빛이 공간에 스며들었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을 더 실감나게 이렇게 공부를 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여러분들 요즘 다 디지털 카메라 찍죠.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찍는데 물론 굉장히 뛰어난 카메라지만은 우리 눈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이 가장 최고의 렌즈죠. 사실 진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만큼 이렇게 중요한 게 눈인데, 우리 눈으로 본 것처럼 나오지 않을 때가 많다 보니까 그럴 때는 꼭 또 보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 보정을 배우셔야 되고, 자, 네 번째,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거나 이렇게 인지하고 있는 게 사실보다 조금 더 과장되었거나 미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오로라를 좀 많이 봤어요. 아이슬란드에 많이 가다 보니까 이 오로라 실제로 많이 봤는데 굉장히 센 거는 정말 뭐 너무나 아름답지요. 하지만 우리가 방송이나 어떤 광고나 미디어를 통해서 본 오로라와 실제로 본 오로라는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진을 찍었을 때, 자,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은 좀 더 강조가 되었거나 훨씬 더 센 경우가 많아요. 요리로 치면은 일종의 양념을 조금 이렇게 쳐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정을 통해서 또 해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포토샵은 굉장히 직관적인 프로그램이에요. 직관적인 게 뭐냐면은 다른 라이트룸이라든지, 라이트룸도 포토샵을 만든 어도비사에서 만든 제품이고, 또 뭐 그 외에 무료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뭐 포토스케이프라든지 RC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프로그램들은 왼손을 쓰지 않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그냥 오른손으로 마우스로 이렇게 슬라이드들만 조절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컴퓨터의 어떤 개입이지, 컴퓨터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지 나의 직관적인 그런 예술적 요소가 가미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포토샵은 왼손으로 막 수없이 마우스, 키보드 쓰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리서치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마치 붓을 다루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아니면 이렇게 막 관현악단을 이렇게 지휘하는 어떤 지휘자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세심하고 그다음에 또 예민하고 그리고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보정을 할 수도 있지만은 이왕 시작하실 때 포토샵을 배우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고급 보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포토샵을 배우시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포토샵을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 배우기가 힘드냐? 자, 첫 번째, 이것도 제가 5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드릴 텐데, 첫 번째, 학원이 없습니다. 뭐 우리가 배우려면은 이렇게 배우실 만한 교습소라든지 아니면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진을 가르쳐 주는 데는 굉장히 많죠. 뭐 동네 저기 구청 구민회관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어떤 기관이나 언론사에서도 사진 수업을 많이 하는데, 이 포토샵 고사하고
후보정을 가르쳐 주는데도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배우시기가 힘든 부분이 가장 크고요. 자, 두 번째, 그래서 뭘로 배우시나요? 책을 사게 됩니다. 포토샵을 학습하실 수 있는 책을 사게 되는데, 저도 뭐 10년 동안 이렇게 글을 쓰고 이렇게 기사를 많이 쓰고 책도 이렇게 집필해 봤지만, 이 책을 쓸 때 A부터 Z까지 굉장히 다 넣어야 돼요. 포토샵은 굉장히 방대한 메뉴와 어떤 그런 도구를 갖고 있는데, 처음에 그 어떤 도구들을 소개하지 않고 책을 쓸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내가 원하는 것은 막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하늘을 이렇게 어떻게 바꾸느냐, 아니면 이렇게 일몰을 어떻게 이렇게 더 멋지게 바꾸느냐, 아니면 사람 피부 보정을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이 메뉴는 뭐고 이 메뉴는 뭐고 그런 것들이 수백 가지가 나오죠.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옛날에 학창 시절에 학습지 받으면은 다 풀지도 않고 딱 일장만 풀게 되는 것처럼, 이 책도 대부분 다 10분의 1 정도만 보시고 안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책은 나중에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하게 됐을 때, 이런 부분들, 막히는 부분이 있을 때 이 책을 통해서 복습하시는 용도지, 바로 초보자가 당연히 이론이라든지 용어도 모르는 상태에서 책을 사서 바로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서 영상을 이렇게 보신단 말이에요. 요즘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에 굉장히 이 영상이 많습니다. 특히 보정에 대한 영상도 많겠죠. 자, 그런데 이 포토샵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은 대부분 또 이렇게 디자인 쪽에 관련된 영상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로고를 만든다거나 뭐 효과를 준다거나, 이 원래 포토샵 본연의 디자인 기능을 알려준다거나, 또 그런 디자이너를 위해서 차근차근 어떤 메뉴라든지 효과를 설명하는 영상은 많지만, 사진을 이렇게 보정을 알려주는 영상은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또 찾아서 하기가 힘들죠. 물론 해외의 영상들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해외 영상은 아무래도 언어적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정서의 차이로도 조금 우리가 체계적으로 배우시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단편적인 영상들은 굉장히 많죠. 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 편을 굉장히 현란하고 멋지게 만든 유튜브 영상들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성형전, 뭐 성형후, 포토샵 성형전, 성형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어떤 그런 비포 앤 애프터를 보여주는 영상들, 아니면 아주 이렇게 눈이 휘둥그레지는 영상은 많은데 그걸로 끝납니다. 체계적으로 A부터 Z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배우게 할 수 있는 그런 영상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드물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단편적으로 하나씩 볼 수도 있지만은 긴 호흡을 가지고 배울 수 있는 영상이 드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우시기가 힘든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토샵 배우시기 힘든 이유, 이렇게 선생님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웃자간 얘기도 있지만은 지방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제가 오프라인 강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우스라님 강의를 듣고 싶어요. 자, 근데 저는 멀어요. 뭐 예를 들어 부산에 사시는 분이 이 서울에 제가 하는 그 강의를 듣고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것도 얼마나 소모적인 일이며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온라인, 특히 이 동영상 강의가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포토샵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5가지 이유,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토샵을 또 배우기 힘든 이유를 5가지를 이렇게 오프닝을 통해서 알려드렸는데, 이번 수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저를 믿어보시고 지금부터 이렇게 클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